자, 장시자 패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시자 패턴을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가격, 다양한 첨가물이 추가될 수 있고 첨가물이 몇 개 추가될지 모르고 그랬을 때 이거를 그 가격을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거죠. 그때 지금 이제 장시자 패턴을 쓸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장시자들이 하나만 딱 존재한다. 그러면 전략 패턴을 써도 되죠. 그렇죠? 컨디먼트를 하나 멤버를 유지하고 거기다가 추가하면 되는 거지. 뭐 모카가 됐든 휘비 됐든 하나만 있을 때. 근데 하나가 아니라 지금 예전처럼 여러 개가 또 중복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 전략 패턴 갖고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레이 리스트로 또 뭐 꼭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그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쓰고 컨디먼트를 추가할 수 있게 하고 가격은 이런 컨디먼트들의 합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전략 패턴이라는 방법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설계도 그렇고 딱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베스트다. 그런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을까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장시자 패턴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고 본 적이 없으면 잘 생각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턴들을 좀 잘 봐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에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장시자 패턴이 항상 베스트 답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패턴들이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패턴들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런 장시자 패턴을 우리가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첫 번째는 콘크리트 클래스에 구현된 코드는 데코레이터에 의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동작하도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블렌드에는 특별한 할인으로 구현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에. 하우스 블렌드 무조건 뭘 추가하든 전체 금액에 뭐 10% 할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가 좀 그렇죠. 코드가 지저분해지거나 이상해질 수도 있죠. 억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거고. 여러 겹으로 장식된 경우에 중간 겹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 오류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겹치다 보니까 중간에 걸 누가 포인터를 레퍼런스 갖고 있어서 뭐 이상하게 수정을 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접근을 막으려고 그러면 이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시켜 주면 돼요. 추상화시켜서 함수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첨가물들을 받아서 이 장식하는 코드를 내가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함수만 불러서 생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중간겹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장식된 경우
뭘로 장식돼 있고 어떤 순서로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데코레이터 패턴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만든다 그러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실습에서 이제 목요일날 할 실습에서는 이 장식된 거를 제거하는 실습을 할 건데, 보통 얘기하기에 장식사 패턴에서는 제거하는 기능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모카, 더블 모카 휩 했는데 모카 하나를 빼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만든 거에서 모카를 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객체를. 모카 휩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리무브 하려고 해서 또 모카가 저 안쪽에 있으면 걔를 빼내려고 하다든지, 그러면 그 삭제하는 기능이 너무 번거로운 거죠. 맨 바깥의 장식은 제거하기가 쉽지만 뭐 이 가서 이 중간에 걸 제거하겠다 그러면 뭐 만들 수야 있겠지. 근데 코드가 깔끔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런 거가 원래 요구되면 장식자 패턴이 별로 거기에는 안 맞는 거죠. 차라리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찾아서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깔끔할 수가 있는 거죠. 코드선. 그래서 장식자 패턴은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순서가 중요하거나 그 순서를 막 해놓고 중간에 거 빼고 막 이런 것들은 장식자 패턴하고는 안 맞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예제를 보면, 예전에 자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자바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이런 장식자 패턴을 많이 썼어요. 파일 리더라는 걸 쓰고 또 그거에다가 버퍼 기능까지 넣으려면 버퍼 리더로 또 장식하고, 결국은 이것이 다 똑같은 리더, 하나의 어떤 통일된 탭인데 필요한 기능들로 장식을 하는 거지. 읽어드릴 때 쓰는 기능들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쓴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장식할 수가 있겠죠. 뭐 스크롤 바가 있는 윈도우, 스크롤 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장식 패턴을 써서 이제 구현할 수도 있죠. 실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예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데코레이터 패턴 example 하면 쫙 이제 검색되면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숙제로도 활용하고 시험 문제에도 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도 이제 넣고 하는데, 예제 중에 이 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제를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거기에 보면 왜 이런 예제를 썼냐,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커플 매칭 서비스라고 하는 예제인데, 여학생의 성격, 뭐가 취미인지 이런 거를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이 예제로 이렇게 해서 그 데코레이터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뭐 과학도 좋아하고 예술도 좋아하면 사이언스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모델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을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겹쳐진 순서가 중요하면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여학생이 또는 이 여성이 미술에 취미 있는지 아니면 과학에 취미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바깥에 있는 타입은 걸이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사이언스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에 만약 그냥 출력을 한다. 커스트처럼 출력한다 그러면 뭐 얘는 과학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걸 출력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지금 이거는 이 여성은 과학을 좋아하는지 뭐 미술을 좋아하는지 봐야 될 거고, 이 코드를 보면 여기에 뭐 무슨 행동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미술이면 뭐 주로, 뭐 사이언스면 무슨 계산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런 거는 안 좋다 그랬지. 그렇죠? 우리는 저 거리라고 하는 제 위에 있는 저 리모컨 갖고 다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걸 포장하냐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 메소드가 달라진다. 그럼 그 포장해놓고는 뭘로 포장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가, 메소드의 추가는 이 장시자 패턴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제를 봐도 저 예제는 장시자 패턴으로 괜찮은 예제네 아니네도 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데코레 패턴 공부하다 해서 서치하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오고 주로 나온 예제들은 교재에 나왔던 예제들. 그러니까 이런 헤드 퍼스트 패턴이나 어떤 책에 나왔던 예제들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말이 되는 예제들이겠지. 근데 그냥 아무나 막 이런 이런 뭐죠? 사이트 이름 뭐죠? 그런데 이제 막 올려놓는 예제들은 가끔 보면 좀 엉뚱한 잘못된 예제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를 보면서 그런 예제 볼 때는 댓글들을 좀 보시면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 예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어디다 쓰면 좋은지도 알지만 이런 패턴을 이런 데 쓰면 안 좋다는 것도 이게 자꾸 코드 보면 이제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 책을 보면 데코레이트 패턴을 이런 데다가 리팩토링 할 때 좀 쓰라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클래스의 어떤 특정 기능이 그 클래스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현하다 보면 거기다 넣은 거지. 넣다 보면. 넣을 데가 따로 없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애들을 빼서 데코레이터로 만들어주면 이 코드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링 노드에 무슨 디코딩하는 기능이 스트링 노드에 굳이 특별한 디코딩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 넣은 거죠. 그러면 저런 거를 리팩토링 해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 거면, 그러니까 어떤 코드에 봤는데 어떤 클래스 만드는데 여기 봤더니 얘가 이 기능은 여기에 있을 그 기능 같지가 않아. 근데 같이 어울려서 쓰긴 써야 돼. 그럼 그 기능을 빼서 장식자로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패턴 공부할 때 리팩토링 책도 같이 보면서 이런 패턴들을 리팩토링 관점에서는 언제 쓰면 좋은지도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은 상수기한 제약사항에 구속받지 않고 동적으로 객체의 기능 또는 상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쓸 수가 있고요. 시스템이 동작하면서 객체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싶을 때. 근데 제거는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제거는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동적으로 객체에 추가할 수 있는 서로 독립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할 때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코딩이 장점. 단순해지면 클래스의 응집력이 높아질 수 있다. 클래스가 안 복잡해지는 거죠. 아까 봤으면 하우스 블렌드 뭐 이런 거에 이제 코드들 또는 베버리지의 코드가 간결해져. 대신에 클래스 수는 많이 늘어났지. 생각보다는 장식 패턴 쓰게 되면 클래스 수는 늘어나는데 각각의 클래스가 복잡하지는 않죠. 얘네들 한꺼번에 들려면 좀 메소드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제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 적용하기도 쉽고. 제거도 가능하다. 요거는 기존에 있는 기능을 못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빔 메소드나 예외 발생.
이거는 장식된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요 얘기는 그래서 유연하게 객체의 기능 또는 상태를 추가할 수 있으며 나중에 제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식된 거를 제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차라리 장식된 걸 제거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그게 더 간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remove 장식 데코레이터를 넣는 그런 기능은 넣을 필요 없고 넣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가 비교적 많이 정의될 수 있고 디버깅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관련 클래스들의 중복되고 있는 장식 요소를 한 곳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구현식 고려할 사항. 최상위 컴포넌트 클래스가 라이트웨이트여야 된다.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베버리지 이 최상위 클래스가 되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좀 코드가 간결해진다는 거고요. 하나의 책임만 추가해야 되면 꼭 abstract decorator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중간 클래스 말하는 겁니다. abstract decorator라는 건. 근데 이 중간 클래스의 용도는 이 구분하는 요소가 되고 얘네들한테 뭔가 제안하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두 개는 실습에서 좀 해볼 건데 제거하는 건데 이거 제거는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해 볼 게 테스팅, 이퀄리티 테스팅. 얘는 모카 휩으로 장식되어 있고 얘는 모카 휩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할까? 코스트만 비교하면 안 될 거고 장식된 게 뭔지 비교해야 되는데 이러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이퀄리티 테스팅이 있는 경우에도 장식자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실습에서 한번 이퀄리티 테스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우리 만든 하우스 블렌드 코드에다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지 같은지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지? 한 가지 생각해 보자 했던 게 요거 새로운 요거 기존 추가 요소들이 새 음료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볼 지점이 한 가지 언급 안 된 게 예를 들면 장식하는 게 최대 5개로만 장식하고 싶다. 그 이상 장식되면 안 돼. 또 어떤 애들은 모카를 넣으면 안 돼. 막 이런 게 되면 코드가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룰들을 넣는 거죠. 규칙. 뭔가 제한하는 규칙이잖아요. 룰. 5개 이상은 안 돼. 뭐 어디에는 뭐는 안 돼. 이런 룰들이에요. 그럼 이런 룰들은 여러 곳에다가 그거를 임플리멘트 하려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급적이면 어떤 룰을 넣을 때 그 룰을 그냥 한 곳에다가 임플리멘트 하면 제일 좋은 거였죠. 그러면 룰을 바꾸려면 거기만 또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룰을 넣는데 하우스 블렌드에다도 코드 좀 넣고 데코레이터에도 모카에도 넣어서 모카는 하우스 블렌드하고는 안 돼. 뭐 이런 코드를 넣으면 이제 코드가 되게 스파게티 코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 필요하면 이제 한 곳에 넣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는 다 생성 패턴을 그러니까 생성하는 과정을 추상화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장식하는 그 자체가 생성하는 거죠. 우리가 커피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블 모카 커피인잖아. 그러니까 커피를 만들면서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 장식하는 것 자체를 추상화하고, 그러니까 추상화해가지고 뭐 베버리지에다 스태틱 함수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make 커피. 그 다음에 문자를 받는 거지. 뭐 모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거기서 룰들을 인포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이상 오면 예외 발생. 뭐랑 연결시키려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스태틱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필요하면. 그런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했을 때 어떤 룰들을 임플리멘트 해야 되는데 그 룰을
임플리멘트하기 위해서 여러 클래스를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항상 뭔가 어떤 기능을 넣을 때 그냥 여러 클래스 수정하지 않고 한 곳에만 그 수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넣어서 그걸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데코레이트 패턴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지? 저런 거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퀄리티는 어떻게 하지? 내가 넣었던 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애들은 거기에는 장식하면 안 되는데 장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장식하는 개수를 제한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게 때 이제 고민이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제 서치해 보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서치하기 전에 한 번쯤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현해 볼까? 구현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만들어 보고. 물론 저도 고민해서 그런 거를 이제 실습도 하고 하긴 하지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났네. 이제 C++ 코드 코드예요. 보시면 되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make unique 이 기능 아세요? 처음 봤어 저도. make unique. make shared라는 게 있어요. make shared. shared ptr 포인터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야. 이게 바로 생성 패턴이에요. 생성하는 것을 추상화해 준 거야. 함수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생성자를 불러서 뭘 만드는 거예요. 객체를. make unique. 이거는 14 이상. 14. C++ 14 이상에 들어온 기능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고. 그래서 유닉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별 차이 없는데 이런 거 이 C++에서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했더니 대경이 돼요. 중간에다가 이제 부모에 있는 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 가지 차이는 맞아요. 여기가 버추얼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위에 버추얼이 아닌 함수를 밑에서 버추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C++에서.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위에서 제가 앱스트랙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메소드였는데 앱스트랙트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위에 걸 버추얼로 만들고 밑에 거를 이렇게 그 퓨어 버추얼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모카들은 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파이썬은 별거 없고요.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파이썬은 보면 볼수록 이 객체지향하고는 별로 왜냐하면 이런 타입 체킹이 전혀 안 되니까 되게 별로예요. 타입 체킹이 안 되니까 차라리 얘네들은 타입 체킹이 좀 더 되니까 그래도 나은 것 같고 별로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를 알고 또 다른 언어를 알면 여기서 구현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구조랑 여기서 구조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잘 알면 자바에서 이렇게 한 거구나 알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같은 패턴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데코레이트 패턴 설명 너무 빨리 끝났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좀